안녕하세요. 원리준 영어입니다. 자, 문장 삽입 뭐부터 읽으실래요? 일단 항상 얘기가 많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박스부터 읽냐, 지문부터 읽냐. 굉장히 지금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문장 삽입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영어 지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의 전개 구조를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전개 구조를 좀 보자면요. 일단 글의 전개 방식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패턴만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은 글의 주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가 글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유준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유준 1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저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준 2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유준 3, 그 다음에 유준으로 끝나는 글의 전개 방식 첫 번째 구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준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어떻게 했어요? 유준 1로 갔죠. 하지만 갑자기 여기에 대조의 단서가 나옵니다. 그때 단서가 나왔을 때 우리 소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수로. 그래서 민수로 바뀌었죠, 소재가. 그러면 흐름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 다음엔 당연히 민수 1, 그 다음에 민수로 끝나는 이런 대부분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전개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장 삽입은 뭐부터 읽어라? 지문부터 읽으셔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문장 삽입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박스가 주어지고 그 다음 1, 2, 3, 4, 5번이 있죠. 그럼 그 중에 어디 들어가게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은 제가 어떻게 이어진다 그랬죠? 유준이가 나오면 그 다음 유준 1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 삽입이 답이 3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번 앞뒤 문장이 있죠. 그러면 그 앞뒤 문장의 흐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3번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끊긴 부분을 찾아내는 게 문장 삽입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문 전개 방식을 왜 얘기했냐면 유준으로 시작했죠. 그럼 당연히 뭐 나와야 돼요? 유준 1. 그 다음 뭐 나와야 됩니까 원래? 유준 2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민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대조의 단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상하네? 여기가 뭔가 빠졌으니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데? 하고 그때 우리가 박스 올라가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문장 삽입은 사실은 단절을 찾냐 못 찾냐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단절이 나오는 단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단절을 찾아라. 단절을 찾는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내용 단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준 1 나왔는데 갑자기 민수 이렇게 나오면 내용이 어색하죠. 흐름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런 걸 내용 단절이라고 해요. 그때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낙 유명하니까 지시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시어가 뭐냐면 search 이런 겁니다. search는 그러한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지 명확히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this와 that과 it이 있어요. 그래서 this, that과 it은 물론 앞에 단수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수명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앞문장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문장의 상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명사가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these 이런 거 복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로 앞에 받는 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시어에서 뭔가 받는 게 없어. 그럼 또 올라가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2번도 잘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부사가 있죠. 부사는 여기서 봤을 때 then이 있어요. then과 also 이런 것들 제가 넣는 겁니다. 자, then은 뭐냐면 그런 다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앞에 상황도 없이 then 그 다음에 뭐 he decide 뭘 결정했다 그가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죠. 앞에 상황도 없이. 그래서 갑자기 그런 다음 뭐가 결정됐어. 근데 앞에 어떠한 상황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then이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 때 앞에 상황이 없네?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절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also가 있죠. also는
같은 흐름이지만 다른 예시가 나와야 돼요. 주로 소재랑 그 내용이 좀 연결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준이가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자, 유준이가 잘생겼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유준이가 약간 인기 있다. 잘생겼으니까 인기 있겠죠.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유준이 잘생겼다, 유준이 인기 있다 했는데 갑자기 유준이 밥을 잘 먹는다. 응? 유준이는 또한 밥을 잘 먹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생겼다랑 인기 많다랑 밥을 잘 먹는 건 뭔 상관이에요? 사실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이상하죠. 그럼 그럴 때 올라간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이 문장성을 푸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단절을 찾는지 한번 확인하는 문항을 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문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문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뭐부터 읽으라 그랬죠? 박스부터 읽으라 그랬나요? 지문부터 읽으라 그랬나요? 지문부터 읽으라 그랬죠? 그죠? 기억이 나시죠? 자, 영어는 주제가 일단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재는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문 구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첫 문장에서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건 뭐건 그건 그때 가서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처음 소재랑 사실 끝에랑 동일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러다 보니까 첫 문장을 굉장히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상에서 어디가 이상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법 수업 아닙니다.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법은 설명하지 않고 독해로 바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개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개입을 결정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보호구역 관리자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한대요. 명확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가져야 하나 봐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좀 중요해요. 대의가 뭘까요?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개입을 할지 말지는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개입을 안 하는 경우에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필요하대요. 보호구역 관리자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아야 할까요? 머릿속에. 처음에 제가 소재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호구역 관리자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들이 개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근데 개입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미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에 좀 남아야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이 내용과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관리 관행이 보이죠. 관리 관행은 포함한대요. 뭘 포함하냐면 더 바람직한 미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이 관리자가 하는 게 뭐냐면 더 바람직한 미래 조건을 규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납득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겁니다. 뭘 이행하나 봐요. 관리 조치를 관리하는 것을. 자, 근데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여러분 that condition 이런 거 제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분명히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future condition으로 보이죠. 이 미래 컨디션 쪽으로 생태계를 이끌고 밀도록 설계된 그 다음에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관리자는 이러한 것들 두 가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 괜찮죠?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리자가 뭘 하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매니저는 확신이 필요하대요. 그들의 개입에 대한 결과죠. 그쵸? 개입에 대한 결과, 뭔가 미래의 결과겠네요. 그쵸? 개입에 대한 결과에 그럴듯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흐름이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좀 납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유준, 유준일, 유준이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지금. 왜 중요하겠어요? 여기 디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본래 논리적인 접근이 앞에 있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적인 이런 접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관리자가 뭔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여기 첫 번째와 그다음 두 번째가 논리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리자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었으니까 납득이 되죠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고 있다. 1번과 2번이 여기를 받아주고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게 필요로 한데요. 아 이게 또 뭐가 필요로 하냐면 높은 정도의 예측 능력을 또 필요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예측은 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절한 시공간의 규모로 발전되어야 한대요. 또 적절한 시공간이 또 필요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국지적, 지역적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이 접근은 또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납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글에 문제가 없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디스 뭐 받는다 그랬죠 제가? 앞에 단수 명사도 받을 수도 있지만 앞문장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쵸? 그러면 이 디스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앞문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단수 명사를 받기에는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쵸? 확실히 받는 것도 알 수가 없고요. 뭐 접근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앞문장으로 받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앞문장은 뭐 이런 접근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요. illustrate, 오케이? 설명하기 위해서 너 한번 고려해봐. 뭘 고려하냐면 이 불확실성.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해. 더가 보이죠? 더는 앞에 있었어야 돼요. 정관사입니다. 정해진 관사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사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불확실성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 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상한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이제 올라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unfortunately 여기 보이죠? 제가 지금 여길 넣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상해서 올라갔으니까 넣어봤을 때 말이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unfortunately 불운하게도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아주 바뀌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 어디서 좀 봤다. 근데 심지어 또 더다. 봤더니 여기 스케일스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러한 규모에서 정확성 그리고 또 정확성이네요. 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정확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규모에서 굉장히 불운하게도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에 미래, the future, not only A but also B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죠? 전례가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례가 없었던 겁니다. 자, 선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니까 당연히 선례가 없었겠죠. 선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it도 뭐 봤죠? it은 또 the future 봤겠죠. 자, 이 미래는 또한 예측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한 건 우리가 뭐랑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문장에 불확실성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unpredictable 이거를 uncertainty 이걸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넣었으니까 이 this는 이 앞문장이 아니라 이 박스 문장을 받는 거죠. 그쵸? 여기가 예측 불가하다. 그게 바로 이 불확실성을 네가 한번 고려해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를 넣었을 때 this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도. 그래서 다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연습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장 삽입 어디부터 읽으라 그랬죠? 지문부터 읽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읽으면 선입견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지문에서 단절을 찾는 연습.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문을 봤을 때는 this가 이상했고요.
디스 앞에서 받는 거 여기서 받았을 때 이 불확실성을 연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 또 더 스케일도 여기서 또 받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또 예측 불가능하다. 또 선례가 없었다. 당연히 불확실성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문장 삽입은 여러분 뭘 찾는 게 중요하다? 단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에서 어디서 흐름이 이상한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연결이 안 되네? 그럼 그때 이상하다 올라가야지 하고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단절이 없는 거 어떡하냐?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거부터 연습을 꼭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해드렸어요. 문장삽입 어디부터 읽는다? 지문부터 읽는다. 그래서 지문부터 꼭 읽는 습관 먼저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절도 말씀드렸죠. 내용 단절도 있고 그다음 두 번 지시어 단절도 있고 부사 단절도 있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단절이 없는 것도 연습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차차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